본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수습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 고성 섞인 경론이 오간 끝에 박광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도 함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고 이 시간부로 원내 지도부는 총사퇴합니다. 당 최고위는 체포한 가결 책임을 통감하지만 사퇴 수습을 위해 일단 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가결 투표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최고위는 오늘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버스가 입구를 막아섰고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앞에 있던 지지자들이 민주당사 앞으로 모인 겁니다. 민주당사는 당원이 우리가 지휘해요. 이곳 민주당사를 비롯해 국회 인근에선 지지자들의 집회가 야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녁 7시부터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도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습니다. 앞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 국회로 진입하려 했지만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1번과 6번 출구가 봉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내린 방화벽을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해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질서 유지와 안전을 이유로 국회 출입문을 폐쇄했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지자들의 집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동훈 장관은 본회의장 연단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초반 잠잠하던 장내는 이 대표의 혐의 설명이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결국 발언을 잠시 중단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지만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당까지 나서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한 장관은 가결이 된 뒤 다시 한번 이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을 위해 필요한 148표보다 한 표가 더 많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이재명 대표 대신 박주민 의원이 나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를 먼지털이하듯 수사했고 압수수색을 300여 차례 진행했지만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소위 검찰발 보도로 제기되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체포동의안 통과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표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295명, 가결 종족수는 148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미국 순방 중인 박진 의원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 6명과 국민의힘과의 합당을 앞둔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을 더하면 120명은 찬성표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가결이 149표인 것을 고려하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지난 2월 1차 표결과 비교하면 기권과 무효표가 찬성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1차 표결 9표였던 기권은 이번에 6표로 줄고 무효는 11표에서 4표가 돼 모두 10표가 줄었습니다. 대신 찬성은 1차 139표에서 2차에는 149표로 10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동의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들이 찬성으로 돌아섰을 수 있습니다. 석 달 전 국회의원이 회기 중 갖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하지만 투표 하루 전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체포 반대표를 던져달라 호소하면서 약속을 깼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에 대한 실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약속을 그렇게 뒤집어버리니 사과도 없이 당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뿐이 없는 거. 결과적으로 방탄 단식이었다는 걸 인정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더욱이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가결됐다는 점에서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명계 한 초선 의원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일이었다면서 거취 논란이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대를 종용하며 표 단속에 나섰던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가결 직후 탈당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생기면 내부 분열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서 이 대표는 거취 압박도 함께 받을 전망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녹색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지 2시간 반쯤 됐지만 이재명 대표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 누워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곳 녹색병원 주변은 몇몇 지지자들이 모여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표가 직접 와서 그러니까 국회에 와서 표결에 참석하는지도 관심이었는데 결국 오지는 못하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때 이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직접 본회의장에 와 부결표를 던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오전 박강호 원내대표의 방문 뒤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떠한 신상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좀 중단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또 대표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들 걱정이 많거든요. 편안한 거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오늘로 단식 22일째인 이 대표는 지난 18일 이곳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음식 섭취 없이 수액만 투여받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영장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단식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당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표결 이후에 당황한 듯한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네. 분명히 예상 밖 결과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 단식과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결로 뜻이 모이는 듯 했거든요. 실제 100명 넘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부결을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도 막판까지 의원들을 설득했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기구까지 거론하며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견제 장치까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자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사소통, 의견 수렴 기구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도부에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원들 설득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이 대표가 표결을 앞두고 이를 아예 뒤집는 얘기를 했죠. 네.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 발언의 후폭풍이 크다고 앞서서 진단했었습니다. 역풍이 생각보다 상당한 걸로 보여지대요. 뭐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표결에 앞서서 지난 1차 체포안 표결 때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던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실제 지난 1차 투표 때 기권과 무효표가 20표였는데 오늘 이게 10표로 줄어들었고 딱 그만큼 찬성표가 늘었거든요. 그러네요. 지난번 투표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을 기권이나 무효표로 좀 소극적으로 표출했던 의원들이 이번엔 확실한 반감을 갖고 찬성표 던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사법 절차에 대한 이 대표의 상황도 참 중요하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대표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 수사 이런 주장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플랜 B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 한숨 돌리게 될 텐데요. 여기도 투표 전에 부결을 호소했었다는 점이 이 대표에게는 악수가 됐습니다. 영장이 기각되고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거고 또 방탄 정당에 대한 이미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재명 대표 체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 내 고민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사퇴 요구가 있었고요. 또 부결 호소까지 했는데도 가결이 됐다는 건 사실상 이 대표가 재신임을 못 받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퇴 목소리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동시에 그런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박광원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오늘 나오는 등 이미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네요. 여기에 오늘 있었던 이 표결 결과 이탈표 색출 작업이 이어질 게 뻔한데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홍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큰 선거가 있다는 것도 참 걱정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갈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참 걱정인데 네.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선언했다가 포기한 게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약속을 뒤집은 모양새가 정치인에게 상당히 타격이 된 겁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는데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공약을 이야기한들 어느 유권자가 믿어주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다른 한 의원도 후폭풍이 너무 크고 오래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대신 지도부로선 현재 당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총선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구청장 선거 앞두고 있는 당 지도부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고요. 네. 이후 당 지지율 등 추이를 보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다음 플랜 B에 대한 고심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겠네요. 다음에는 강서구청장에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 신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 3일 내로 신문기일을 잡는 만큼 통상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변수입니다. 이 대표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신문기일은 추후로 재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대표가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대표를 강제 출석시키거나 피의자 신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도주 우려 등은 낮은 만큼 영장 발부의 관건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까지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논리와 증거들을 추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